제국의 역습, K2 기술 전수받은 터키, 한화 K21105를 밀어내고 필리핀 경전차 계약을 거머쥐다. 지난 2019년 12월 무렵부터 꾸준하게 외신을 통해 체크하고 있던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필리핀 육군이 발주한 경전차 도입 사업이었는데요. 섬이 많고 전장이 좁은 필리핀의 지형 특성상 그들이 원하는 전차들은 특정한 사양이 있었습니다. 먼저 반드시 가벼운 전차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로로 길게 이어지는 대륙국가가 아니라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가라는 특성상 전차를 수상함에 실어서 운송해야 할 때가 많고 비상시에는 항공기를 통한 공수 배치도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의 전면전보다는 반군 게릴라를 주로 상대하는 소규모 지상전을 펼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 군도국가의 특성상 전차 대 전차전을 상정한 비싸고 강력한 주력 전투 탱크보다는 아군 지상병력을 엄호해주고 즉각적인 화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경전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그 덕후력이 세계 어느 나라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필리핀의 맥스 디펜스 같은 유명 밀리터리 사이트를 통해 제가 몇 달간 꾸준하게 지켜본 바로는 스페인의 아스코드 장갑차와 대한민국 하나 디펜스의 K21105 경전차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느 때처럼 필리핀 밀리터리 팬들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합작해서 만든 중형 탱크 카플란이 스페인의 아스코드와 대한민국의 K21105를 물리치고 계약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심 하나 디펜스의 K21105가 선정되면 KKMD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 좋은 승리를 축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최근 K2 블랙팬서가 여러 나라에 수출되면서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 구오스만 제국 터키의 역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합작한 카플란, 인도네시아 측의 명칭은 호랑이라는 뜻을 지닌 하리마우로 불리는 현대적 중형 탱크는 어떤 전차일까요? 여러 기사를 살펴본 결과 K2 블랙팬서를 통해 알타이 같은 우수한 첨단 탱크 제작 기술을 보유하게 된 터키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전수받은 전차 제작 기술을 10분 활용하여 만든 전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K2기 위에 역주로 K21105 경전차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기사 본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이 첨단 MMWT 중형 탱크는 인도네시아 방산업계와 터키 방산업계 협력의 산물이다. 터키 쪽 참가업체는 FNSS 그룹이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PT 핀데드 그룹이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육군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2를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단 두 나라 중 하나이다. 섬나라인 인도네시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탱크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남아도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인도네시아 군은 서구 무기에서부터 러시아 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 체계를 사용하며 미국의 F-16과 러시아의 Su-27, Su-30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Su-35도 조만간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해외 무기 쇼핑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자체 무기 생산에도 적극적이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열린 인도네시아 방위사업전에서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현대식 전투용 장갑 차량을 전시하며 여러 나라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장갑 전투 차량들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터키의 FNSS 그룹과 인도네시아의 PT 핀데드 그룹이 3천만 달러, 한화 약 359억 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으로 제작한 카플란 하리마우 중형 전차였다. 터키에서 카플란이라고 명명된 이 중형 탱크의 시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호랑이를 뜻하는 하리마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카플란은 IDF 2017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2018년 5월 터키 방산업체 FNSS 그룹 총책임자는 터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언론사인 아나돌루 에이전시에게 이 탱크가 인도네시아 군대가 요구하는 수개월간의 필수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고 대량으로 생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2018년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1차 주문으로 20대에서 25대의 카플란 탱크를 주문할 수 있고 앞으로 생산될 카플란 전차의 총 숫자는 200대에서 400대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2대의 시제품만 완성되었으며 임시로 만들어진 MMWT라는 명칭은 터키 카플란 중형 탱크의 시제품과 인도네시아 블랙 타이거의 시제품 모두에서 공유되고 있다. MMWT 탱크의 레이아웃은 차체의 앞부분 중앙에 운전석, 차체 가운데 전차장과 포탑이, 차체 뒤쪽에 파워팩이 있는 구조로서 표준적인 주력 전차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차체는 용접 강철로 만들어져 있으며 수동식 부가장갑 패키지를 장착하고 있다. 기본 사양은 길이 6.9m, 폭 3.3m, 높이 2.4m이다. MMWT는 장갑 구성에 따라 무게가 32톤에서 35톤까지 나갈 수 있다. FNSS 그룹의 CEO에 따르면 MMWT는 각종 탄과 지뢰에 대해 보호 레벨 4에 해당하는 방호력을 제공하는데 14.5mm 구경 소화기에서 발사되는 철갑탄과 30m 거리에서 폭발하는 155mm 포탄 파편, 그리고 무한궤도와 차체 바닥 아래에서 폭발하는 10kg TNT 위력의 지뢰 폭발 등에서 탑승원을 보호할 수 있다. 25mm 날개 안정식 분리 철갑 예강탄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인 보호 레벨 5로 방호력을 올릴 수도 있으며 추가 장갑을 장착하면 된다. 이 스펙을 하나 디펜스가 만든 K21105와 비교해보자면 먼저 차체 자체의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K21 장갑차의 무게가 25톤이고 카플란 탱크의 무게가 35톤 정도라는 사실에서 이미 이런 차이점은 드러나고 있죠. K21105는 복합 적층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경도 강철판, 복합재 보호덮개, 고연성 접착제, 고경도 SRC 세라믹 플레이트, 고연성 접착제, 복합재 후면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적층 장갑 덕분에 무게는 카플란보다 10톤 가까이 덜 나가면서도 추가 장갑 없이 정면으로 30mm 구경의 날개 안정식 분리 철갑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40mm 탄까지 막아낸다는 소문도 있지만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측면 방호력은 카플란과 거의 비슷합니다. 155mm 포탄 파편 방호력도 카플란의 경우 30m 거리에서 공중 폭발하는 경우에만 방어가 가능하지만 K21은 10m 거리에서 공중 폭발하는 경우에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K21-105 경전차의 기본 방어력 자체가 터키의 카플란 중형 탱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면 V자형 차체를 선택한 카플란이 K21105보다 지뢰 폭발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방호력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카플란 전차 내부는 조종, 사격, 탄약 적재 및 하역 등 다양한 전술 및 전장 조건과 승무원의 인체 공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특수하게 만들어진 조종석은 조종사에게 적절한 전투 시야를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전차 내부에 있는 모든 장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탑승원들은 차체 지붕에 장착된 일체 성형 방식으로 제작된 해치를 통해 차량에 드나든다. 전차포 사수와 전차장에게는 낮이나 밤 동안 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조준 시스템이 제공되고 특히 전차장 좌석에는 360도 회전식 조준경이 설치되어 있다. 카플란 탱크에는 전장 관리 시스템, 승무원들 간의 무선 인터컴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동 소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다. K21105와 비교해보자면 카플란에 있는 내부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장착되어 있고 K21105의 조준경은 3세대 열 영상 검출 모듈을 사용하여
야간에도 3000m의 식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식별거리는 6000m, 특히 K21105의 사격 통제 장치는 항공기 임무 컴퓨터처럼 여러가지 기능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레이저 경고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등이 발달한 현대전에서는 피격당하기 전에 먼저 발견하고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이 최선이며 공격이 여의치 않을 때는 회피를 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레이저 경고 장치는 적에게 탐지되었을 경우 이를 알려주며 동시에 K21105를 조준하고 있는 적의 레이저가 발사되는 방향으로 포탑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K2 블랙팬서에도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죠. 하지만 카플란 전차의 경우 열 영상 모듈이나 레이저 경고 장치 등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홍보 영상에서는 자막으로 한 줄 레이저 경고 장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K21105가 상당 부분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터키의 카플란 중형 탱크는 최신 세대에 있으며 동급 포들 중에서 가장 진보된 버전인 동시에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다. 이 105mm 포는 철갑탄과 고폭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다. 이 탱크에는 역시 벨기에 회사 CMI 디펜스가 설계하고 제조한 CTCV 무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자동 장전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다. 일반적인 구성일 때는 16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고 항공기로 운송하기 위한 공수 배치 구성일 때는 12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다. 카플란에 장착된 105mm 포는 최대 사격거리가 4km이고 2차 무장은 주포의 좌측에 장착된 7.62mm 동축 기관총 1문을 포함한다. 포탑 상단에는 수 있다. 포탑 앞면 양쪽에 4개의 연막탄 사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K21105 경전차 주포 역시 자동 장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K21105는 105mm 포탄뿐만 아니라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발사 능력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플란과 K21105 모두 다 여러 개의 표적과 교전이 가능한 헌터 킬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플란 중형 전차의 무게가 35톤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 배치를 운운하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K21105의 경우 무게가 25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속한 공수 배치에도 K21105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플란 중형 탱크에는 미국이 제조한 캐터필러 C13 디젤 엔진과 완전 자동화된 전자 제어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다. 711마력의 힘을 가진 이 탱크는 최고 속도를 시속 76km까지 낼 수 있으며 토션 바 현가 장치는 전면에 부착된 드라이브 스프로킷, 후면의 아이들러 및 트랙 리턴 롤러와 함께 각 측면에 붙어있는 6쌍의 이중 고무 타입의 바퀴로 구성된다. 카플란 중형 탱크는 60%의 경사도와 30%의 측면 경사를 지닌 지형을 주행할 수 있고 0.9m 높이의 수직 장애물을 넘어 지나갈 수 있으며 최대 2m 길이의 참호를 건널 수 있다. 다른 장치 없이 수심 1.2m 깊이의 수상지형도 지나갈 수 있다. K21105의 경우는 아예 물 위에 떠서 이동이 가능한 도하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K21 장갑차 자체가 도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요구한 핵심적 기능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수상 이동 중 포사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플란은 도하 기능이 없습니다. 1.2m 높이의 물이 고인 지형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국방 분석가들에 따르면 터키가 만든 카플란 중형 탱크는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만든 VT4 전차의 강력한 적수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제 3세대 전차 VT4는 125mm 포를 장착했기 때문에 화력상의 장점이 있지만 전장에서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에는 강력한 화력 말고도 수많은 부가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각종 센서의 품질과 사격 통제 시스템,
적에 대한 반응 시간 등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터키와 협력하여 하리마우 같은 강력한 공격 수단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국방과학과 기술 잠재력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가 합리적인 가격에 MMWT 탱크를 판매하고 지속적인 판매 후 지원 정책을 펼친다면 카플란 중형 탱크는 틀림없이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2019년 12월 3일 militarywiki.com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번역을 통해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합작해서 만든 카플란 전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플란 전차가 하나 디펜스의 K-21-105 경전차보다 어떤 점에서 더 비교 우위를 가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벼운 전차를 요구했던 필리핀이 K-21-105나 아스코드보다 10톤가량 더 무거운 카플란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군비나 성능 면에서도 뛰어난 면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격이 문제일까? 라는 의심에 구글을 통해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불가리안 밀리터리닷컴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20대 정도의 카플란이 총 1억 3,500만 달러에 주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카플란 한 대당 가격은 675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무려 82억 정도의 가격입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그 정도면 K2 블랙팬서의 가격이라는 지적을 했을 정도죠. 하지만 K-21-105 경전차의 경우 K-21의 포탄만 105mm로 바꾸는 개조만 했기 때문에 K-21의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K-21 장갑차의 가격이 35억 원대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K-21-105 경전차의 가격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50억을 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가격 면에서도 K-21-105는 터키, 인도네시아의 카플란보다 30억 이상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카플란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이 된다면 85억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K-21-105 경전차보다 저렴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터키, 인도네시아의 카플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사가 지적한 대로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양질의 군수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일까요? 가격과 성능 모든 면에서 뛰어난 K-21-105가 탈락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측면이죠. 필리핀 밀리터리 매니아들마저도 스페인의 아스코드 아니면 대한민국 하나의 K-21-105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터키, 인도네시아가 제시했다고 생각해야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것입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터키와 K-21-105 경전차에 대해 할 이야기가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 두 가지를 주제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KKMD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하루 먼저 시청이 가능하고 만에 하나 노란 딱지 영상이 생기더라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